특히 콜레스테롤을 가장 많이 올리는 음식이 이제 포화지방이고, 이 포화지방 음식 입장에서 어떤 음식이 가장 치명적인가를 봤을 때는 제가 빵, 과자, 아이스크림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근데 아니 빵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빵 미국에서 주식인데 그러면은 주식을 먹지 말라는 거냐. 또 우리 콜레스테롤 높은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가장 못 끊는, 가장 먹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 LDL 콜레스테롤 혈증 환자가 빵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심지어 빵을 먹으면서 콜레스테롤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지혈증 환자 빵 먹는 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안내가이스 닥팅입니다. 자, 오늘은 이 LDL 높은 사람만 해당되는 영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먹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성지방 높은 사람, HDL 낮은 사람은 지난 당뇨 환자 빵 먹는 방법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이미 설명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역으로 이 LDL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이 빵 먹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이 세 가지 병 안에서 음식을 조절하는 게 막 그렇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뭐 이 환자들이라고 해서 그러면 뭐 당을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결국 이거 콜레스테롤 낮추고 당뇨를 얻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중풍심근경색 걸리는 건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이분들이 빵 먹는 법도 이분들과 되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지방을 먹는데 왜 콜레스테롤 상승하냐? 지난 시간 짧게 요약하면 우리가 콜레스테롤 먹어서 피 속에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게 20%에 지나지 않습니다. 80% 다 간에서 만드는 건데, 이 간에서 만드는 게 결국 간도 뭐가 있어야 만들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음식 지방이라는 거죠. 그 지방을 우리는 평균적으로 3분의 2는 불포화지방으로 먹고 3분의 1을 포화지방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그게 포화지방은 자동차고 불포화지방은 대중교통이다. 우리가 버스, 지하철을 타도 그게 온실가스를 안 내보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자동차 탈 거를 대중교통으로 대신해야 온실가스가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포화지방도 마냥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이런 개념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빵에서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포화지방이 되겠죠. 그리고 불포화지방 견과류 올리브오일도 포화지방보다 낫다는 거지, 얘도 콜레스테롤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냥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마냥 먹어야 되는 건 식이섬유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설명을 바탕으로 빵을 요약하면 포화지방이 적은 빵, 트랜스지방은 없는 빵, 불포화지방이 어느 정도 있는 빵, 식이섬유는 굉장히 많은 빵, 이런 빵을 고르면 콜레스테롤이 안 오르거나 내려가겠죠. 자, 그래서 빵을 먹으면 왜 콜레스테롤 올라가냐? 자, 빵 안에 버터, 계란, 지방을 제거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또 분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서 지방, 특히 포화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 입장에서는 얘를 빼고 얘를 통밀가루로 바꾸면 아주 간단하게 당뇨 환자 먹을 수 있는 좋은 빵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오늘 고 LDL 콜레스테롤 혈증 환자는 더 중요한 거는 이 버터, 그다음에 달걀, 이 탈지분유, 이 세 가지를 없애고 이 강력분을 통밀가루 바꿔서 식이섬유를 추가해야 궁극적으로 콜레스테롤 덜 올리는, 내지는 콜레스테롤 낮출 수 있는 그런 빵이 된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 밀 전체에서 밀 껍질, 밀기울이 차지하는 비율이 솔직히 그렇게 크지 않은 건 또 사실입니다. 안 먹는 것보다 낫다는 거지, 이게 뭐 엄청난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약 같은 효과를 내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우리가 통밀빵이라고 해서 샀는데 사실은 통밀가루 살짝 첨가하고 대부분 흰밀가루가 베이스가 된 빵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으로 치면은 흰쌀 90%에 현미 10%만 넣은 이런 밥, 이런 빵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뜩이나 통밀가루 전체를 100%를 다 쓰더라도 거기서 밀기울, 밀껍질이 차지하는 부분이 워낙 적을진데 거기에 또 그냥 아예 흰밀가루 섞어버리면 이게 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통밀빵, 흰식빵, 유명 프랜차이즈 거 사면 여기서 식이섬유가 2g 밖에 차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빵을 크게 이 세 가지 포화지방 내지는 지방 측면에서 첫 번째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밀가루를 식이섬유를 추가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두 측면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포화지방 측면에서 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빵에 포화지방이 제일 많은가 또는 제일 적은가, 우리나라 연구를 보시면 자, 버터, 크림빵, 카스테라, 슈크림빵 이런 식으로 총 13종의 빵에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이나 똑같이 1등 크루아상, 2등 앙버터, 3등 버터 크림빵으로 나왔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죠. 요 제일 꼴찌가 뭐냐? 제일 포화지방 적은 게 카스테라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조사에서는 이 카스테라가 반대로 당류는 제일 많은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걸 치료하다가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탄수화물과 지방은 항상 균형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크루아상, 앙버터 같은 건 안 먹어야겠지만 그렇다고 카스테라를 먹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1, 2, 3등이냐? 자, 패스츄리라고 우리 또 있습니다. 이게 뭐 어차피 크루아상이랑 같은 계열인데, 이렇게 굉장히 얇고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이런 것들이 포화지방이 많아요. 그래서 크루아상, 앙버터, 패스츄리가 포화지방 3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바삭바삭하지 않지만 심지어 그냥 버터를 통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어쨌든 요 세 가지는 그냥 뭐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안녕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포화지방이 적은 빵이 뭐냐? 자, 다 아시겠지만 식빵, 그 다음에 카스테라,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냥 빵 종류 중에는 찐빵, 바게트, 치아바타, 베이글 이런 것들이 다 포화지방이 굉장히 적습니다. 약간 그 빵이라기보다는 떡 식감에 가까운 이런 빵들이 결국 좀 지방이 적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카스테라는 당류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최종 빵 후보에서 이건 진작에 탈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빵들을 포함해서 지방이 낮은 모든 빵을 제가 다 조사해 봤어요. 그게 요 연한 주황 색깔 요 빵들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포화지방 낮은 빵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모든 종류입니다, 그냥. 요거 흰색이랑 노란색은 대조군입니다. 그래서 요 노란색은 포화지방이 가장 많은 빵 종류고, 흰색은 이제 아예 밀이 아니라 쌀입니다. 근데 쌀밥은 또 이게 가루로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열량이나 탄수화물 이런 게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공평하게 쌀도 가루로 낸 떡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떡에도 포화지방이 있거든요. 0.1이고 요 정도가 최소한의 수치다. 자, 요게 이제 어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끝이다. 요 정도 이하는 무리다. 그 정도로 감안하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뭐 식빵 종류 세 가지는 아주 포화지방이 낮죠. 바게트도 더 낮고, 쭉 가다가 보면 베이글이 자 엄청나게 낮아요. 포화지방이 식빵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거의 뭐 가래떡에 더 가까운 정말 극히 지방이 낮은 이런 빵이 있고요. 게다가 베이글이 단백질도 꽤 높은 편이에요. 자, 요거 자, 제가 지식인사이드에서 우리 이독실 MC님께서 베이글이 단백질이 높다고 해서 그런가 이러면서 의사 3명이서 다 갸우뚱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 베이글이 단백질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뭐 살짝이긴 하지만 빵 중에서는 그래도 좀 높은 편에 속하는 건 맞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독실님께 약간의 사과와 샤라웃을 드립니다. 자, 지방 측면에서 베이글이 1등인데 식이섬유 측면에서는 호밀빵이 1등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딱 눈에 띄는 빵이 두 가지죠. 호밀빵하고 바로 베이글입니다. 그래서 베이글은 포화지방이 가장 낮다. 그리고 단백질이 가장 높다. 물론 이제 단백질이 막 콜레스테롤 낮추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단백질 먹어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호밀빵은 포화지방도 통밀빵이나 일반 흰식빵보다 낮은 데다가 식이섬유는 가장 많다. 그래서 요 두 빵이 최고네. 요거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거는 성분적인 분석이고 논문, 근거 제 스타일대로 지우 끝까지 전부 다 한번 찾아봤어요. 자, 먼저 빵은 아니고 그냥 통곡물, 모든 곡물 중에서 어떤 게 콜레스테롤 제일 많이 떨어지나 24개의 논문 메타 분석해 보니까, 자, 귀리가 가장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자, 이건 빵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곡물 중에서 다 합치면 귀리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 심지어 이 연구 중에 절반 이상이 귀리 연구였어요, 애초에. 자, 귀리를 먹으면 LDL 콜레스테롤이 6.5 정도 평균적으로 떨어졌는데, 귀리는 기본적으로 콜레스테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난 보리밥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이 보리와 귀리에 베타글루칸이 가장 많아요. 거의 뭐 곡물 중에서는 이거 두 개 몰빵돼서 베타글루칸이 들어있는데, 이 베타글루칸이 수용성 식이섬유 중에서도 콜레스테롤 유독 많이 떨어뜨리는 섬유질이기 때문에 귀리를 먹으면 콜레스테롤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 시간에 빵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귀리빵 연구를 또 찾아보니까 귀리빵 연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귀리 가루만으로 만든 빵 논문은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찾아봐도 그런 빵은 없고, 기본적으로 밀가루 베이스에 귀리 껍질 가루를 식이섬유처럼 첨가한 빵을 여기서는 귀리빵이라고 했고, 또는 우리가 그냥 아예 통귀리를 이렇게 통밀빵에다 박아 놓은 이런 형태도 있어요. 요 두 가지 형태의 귀리빵만 있지 귀리 가루만으로 빵을 만드는 연구도 없고 그런 제품도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이사판 의대에서 연구한 거는 흰 밀가루에 귀리 결을 첨가한 빵을 흰식빵과 대조해서 먹어보니까 총 콜레스테롤은 의미 있게 떨어졌는데 LDL은 떨어지긴 했는데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고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게 흰 밀가루 베이스니까 귀리 결만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좀 의문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귀리빵은 아쉽게도 LDL 콜레스테롤 분명히 떨어지겠지만 이걸 확실하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통밀빵은 어떠냐? 자, 통밀빵 연구입니다. 봤을 때, 자, 이런 어려운 유전자와 혈당이 정상인 사람에서 통밀빵을 먹었을 때 오히려 LDL이 늘었다는 연구가 있어요. 물론 이런 특수한 유전 형태와 또 정상 혈당, 정상 인슐린 그룹에서만 올랐고 그게 뭐 이런 어려운 기전으로 올랐지 않았을까 뭐 이 연구에서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내리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빵에 아무리 소량이라도 과지방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통밀빵은 어쨌든 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희망, 우리의 호밀빵은 어떤가? 자, 호밀빵 연구에서 드디어 LDL 콜레스테롤이 떨어졌다는 연구가 있어요. 물론 이건 남자에서만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뭐 소규모라도 의미 있게 호밀빵을 먹으면 LDL 콜레스테롤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었고요. 물론 여성에서 호밀빵을 먹거나 아니면 남자라도 흰빵을 먹거나 이럴 때는 LDL 콜레스테롤 자체 변화가 없었고요. 자, 호밀이 뭐냐? 호밀이 통밀이랑 다른 거냐? 자, 아예 이건 종자가 다른 겁니다. 이게 약간 계량종이고 이게 약간 야생종에 가깝습니다. 쉽게 해서 보리로 치면 이게 쌀보리에 가깝고 이게 늘보리에 가까워요. 딱 봐도 뭐 이게 훨씬 더 콜레스테롤이 좋아 보이죠. 이게 뭐 이제 색깔이 아예 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빵을 만들어도 통밀빵은 요 정도 색깔인데 호밀빵은 훨씬 더 짙은 갈색이고 이게 가루를 내면 이제 그 안에 글루텐이 적어서 사워도우라고 신 반죽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런 호밀빵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밀빵을 먹으면 약간 신맛이 나는 거고 게다가 나중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신 호밀빵 종류도 또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왜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느냐? 자, 통밀도 당연히 식이섬유 있겠죠. 근데 특별히 호밀에는 베타글루칸도 많지만 수용성 아라비노자일란이라는 이런 형태의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식이섬유 자체가 우리 담즙 제흡수를 방해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겠지만 아까 말한 이 수용성 아라비노자일란, 특히 대장에 있는 균들이 단세지방산을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프로피온산을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자, 이 프로피온산이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이 프로피온산을 잘 만들 수 있는 장내 세균의 먹이가 바로 호밀에 있는 수용성 아라비노자일란이라는 거예요. 또 호밀 껍질에 페놀 화합물의 일종인 알킬레조르시놀 뭐 이런 애들도 또 콜레스테롤 낮추는 효과가 별도로 또 있다고 합니다. 이게 특별히 또 호밀에만 들어있는 거라서 혈중에 이 레조르시놀 농도를 재보면 네가 호밀을 많이 먹었냐 적게 먹었냐 이런 것도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런 일종의 표지자로도 쓰는 물질이 되겠고 이 물질이 콜레스테롤을 또 낮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공부는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이런 논문과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제 드디어 LDL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 빵 먹는 방법, 빵 만드는 방법, 최고의 빵 정답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미 정답이 다 나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밀가루는 호밀이 최고겠죠. 호밀가루 베이스에다가 통곡물 중에 가장 콜레스테롤 많이 낮추는 귀리 가루를 조금 섞던지 아니면 빵을 다 만들고 통귀리를 반죽에다 박아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최고의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식이섬유 종류는 아까 말한 대로 영향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버터, 달걀, 탈지분유를 빼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빼는 게 얘를 무슨 호밀가루 만들고 귀리가루를 첨가하고 이거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오늘의 정답은 바로 수제 비건 호밀빵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 비건으로 사실하는 게 아니라 비건 빵이 있는 거예요. 그 버터하고 우유하고 계란 안 들어있는 그 비건 형식으로 만든 빵이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 먹기에 좋다는 겁니다. 자, 그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요런 방식으로 만드는 건데 요거 자세하게 만드는 방법은 제가 또 다음에 영상 한 편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런 형식으로 만든 걸 사 먹는 거 기준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런 비건 형식으로 만든 호밀빵에 귀리 겨우 가루를 넣던지 통기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에 제가 뒤에 설명드렸지만 우리 천연 스타틴이라 불리는 홍국 쌀가루를 넣은 수제빵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까지 가야 될까 싶긴 한데 자, 요거까지 어쨌든 옵션으로 두는 요 구성이 최고 등급 1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뭐 프랜차이즈가 됐든 뭐가 됐든 호밀빵, 그다음에 떡, 그다음에 베이글, 찐빵까지 요 정도가 이제 A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고지혈증 빵 티어인데 떡이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고 LDL 콜레스테롤 혈증 환자한테 빵을 어떻게 먹든 콜레스테롤을 낮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떡이 등장할 만큼. 그런 의미로 이 떡이 A 등급에 있다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밀빵, 바게트, 치아바타. 자, 흰식빵이 아까 통밀빵과 크게 차이가 없거나 도리어 올랐다는 그런 논문도 있어요. 그래서 흰식빵도 사실상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는 B 등급으로 놓을 수 있고요. 나머지 모든 빵이 전부 다 모조리 C 등급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포화지방이 가장 많은 빵 3대장, 크루아상, 페스츄리, 앙버터 요 세 가지가 D 등급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밑에 있는 건 뭐냐. 자, 고급 수제 베이커리면 건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물론 이제 포화지방은 이거보다 적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애들은 뭐냐면 이제 트랜스 지방을 의무 표기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이런 소규모 베이커리들은 트랜스 지방을 표시할 법적 의무가 없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형 프랜차이즈는 반드시 트랜스 지방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0으로 맞추려고 하겠죠. 근데 얘들은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걸 빵이라고 놓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케이크류들, 디저트류들 엄청나겠죠. 뭐 이거 마카롱 심지어 한 개에 포화지방이 1에서 3g 들어있고요. 에그타르트 한 개는 4g 들어있어요. 4g. 자, 요거 4개 먹으면 하루치 포화지방입니다. 자, 심지어 초코 조각 케이크는 이 한 조각이 하루치예요. 자, 그러니까 생크림이 들어간 이런 애들은 아까 빵 3대장 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빵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들이 가장 마지막 티어가 맞고요. 자, 그래서 일반 프랜차이즈 빵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호밀빵, 베이글 요거 2개, 뭐 찐빵까지 요 정도로 해서 드시면 되고 결론 끝이고요. 자, 하지만 좀 더 안전하게 정말 빵을 먹어서 내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 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드실 분들 S급 수제 비건 호밀빵 자세히 볼게요. 자, 어디까지가 수제빵이냐. 우리 유명 프랜차이즈 파땡이나 또땡이나 이런 데는 아까 말한 대로 통밀가루라고 했지만 흰밀가루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들 당연히 아니고, 심지어 우리 곰땡이나 롯땡 이런 좀 건강하다고 하는 통밀빵, 호밀빵 이런 애들도 흰밀가루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 당뇨빵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사실상 통밀가루, 호밀가루는 10%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얘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수제 비건 빵집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오늘 주르륵 다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제빵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직접 제빵하실 때는 당연히 가루는 호밀가루입니다. 호밀가루 베이스에 통기를 넣거나 귀리 겨 가루를 넣거나 뭐 이러면 가장 좋겠죠. 자, 아몬드 가루, 코코넛 가루가 당뇨만 봤을 때는 가장 좋겠지만 지금 콜레스테롤 환자는 이게 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몬드 가루는 좀 지양하셔야 되고 호밀가루 베이스로 하고 거기에 견과류, 뭐 호박씨나 호두 같은 거 빵 반죽에 박아 넣는 것도 고려는 해볼 수 있겠지만 이것도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데 그렇게 좋은 효과는 아닙니다. 당뇨 입장에서 좋은 겁니다. 이거 다. 자, 감미료는 뭐 당뇨 환자가 됐든 콜레스테롤 환자가 됐든 고려해 볼 수 있고, 이거는 특히 당뇨가 없는 고 LDL 콜레스테롤 혈증 환자라면 더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뭐 호밀빵이 됐든 뭐 어떤 빵이라도 집에서 만드는 정말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콜레스테롤 물론 건강 중요하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 드시면 베스트란 거 알죠? 알지만 어떻게 그렇게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 먹는다면 수제 비건 빵집 인터넷 검색해서 먹어볼 수 있고,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다 일일이 검색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대충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수제 비건 호밀빵 종류를 검색해 보니까 한 5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요 2가지는 통밀빵입니다. 호밀빵은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요 5가지 정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사실 이거 이름을 다 깔려고 했어요. 근데 혹시나 이거 뭐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한자씩만 가려놨습니다. 근데 충분히 여러분들 다 검색해서 사 드실 수 있을 정도로 해놨고, 전혀 저하고는 이거 뭐 1도 금전적인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완전 정말 100% 내돈내산이고요. 자,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자, 1번 아빠빵입니다. 자, 이거는 아쉽게도 호밀빵 아니고 이제 통밀빵이긴 한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자, 우리 천연 스타틴이라 불리는 홍국 쌀가루를 넣어 놨더라고요. 자,
저는 뭔가 좀 이렇게까지? 라는 느낌이 1번 들었고, 두 번째는 진짜 이거면 콜레스테롤 도리어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주식으로 드세요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권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끔 빵을 먹을 일 있다면 이거 먹는 거는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묵은 김치, 천연 발효종 이런 게 들어갔다고요. 뭐 유산균 얘기를 하는 건지. 그 다음에 귀리 들어간 거 아주 마음에 들죠. 그 다음에 호두, 뭐 스테비아 들어있고요. 자, 요게 자,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제가 직접 가져왔어요. 자, 요거 벌써 사실 이미 맛은 봤지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감히 얘기하는데 일반 식빵보다 맛있어요. 수제빵 이런 느낌이 1도 안 들고, 우리가 빵을 건강하게 만들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맛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식감입니다. 식감이 무너져서 결국은 건강빵을 한두 번 먹다 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리 5가지 다 먹어봤는데 이 아빠빵이 가장 일반 빵 식감에 가깝습니다. 가까운 게 아니라 뭐 구분이 안 되는 정도인데 맛은 심지어 일반 식빵보다 훨씬 맛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건강한 맛이 아닙니다. 그냥 맛있는 맛입니다. 색깔도 홍국살 들어서 이렇게 빨간색이 되게 독특하고, 이거는 제가 정말 진짜 이 제품이랑 일면식도 없는 이 회사에서 전혀 지금 내용을 알지 못하겠지만 저는 일단 강력 추천합니다. 자, 두 번째는 호밀빵의 파수땡이라는 브랜드의 호밀 크러스트 번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독특하게 번이 있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식빵이 아니라 이렇게 햄버거 샌드위치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형태의 번입니다. 그래서 호밀가루 베이스고요. 근데 아쉽게도 요거는 지금 품절이더라고요. 제가 요 PPT 만들 때는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빵 사서 먹어보려고 하니까 품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풀릴진 모르겠는데 일단은 요런 번 형태의 또 수제 호밀빵이 있다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도현땡인데 요게 100% 호밀가루로 만들었고요. 그 중에 90%는 국내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터넷에 검색해서 인터넷으로 제가 살려고 했는데 정말 어떻게 유튜브에 신이 도왔는지 이 도현땡 위치를 검색하니까 저희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사온 겁니다. 어제 실제로. 자, 그래서 도현땡 먹어볼게요. 딴 건 인터넷에서 샀는데 이거는 어제 직접 그 만든 장소에서 샀기 때문에 진짜 훨씬 신선합니다. 보관 상태가 비교가 안 됩니다. 진짜 식감도 완전히 빵 식감입니다. 그냥 이것도 건강빵 퍼석한 그 술빵 재질의 그런 느낌 1도 안 나고요. 맛은 굳이 비교하자면 아까 아빠빵이 좀 더 고소하고 그게 뭐 스테비아 들어서 그런지 훨씬 더 맛있긴 했는데 이것도 전혀 뭐 그냥 빵 맛입니다. 진짜 맛은 조금 건강한 맛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결국 식감이 빵 식감이기 때문에 이것도 먹는데 이질감이나 뭐 거부감이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살짝 짭짤한 맛 뭐 그 정도 느낌입니다. 뭐 그냥 빵 맛입니다. 그냥. 자, 네 번째 더 브레땡입니다. 이것도 아쉽게 호밀빵은 아니고 순수 통밀빵이고요. 100% 통밀가루로 쓴 비건 빵입니다. 그래서 일절 계란, 우유, 버터 이런 건 안 들어갔고, 요거 당뇨 빵 시간에도 제가 잠깐 설명드린 그 빵이에요. 자, 더 브레땡 이렇게 생겼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걸 먹으니까 아까 도현땡 빵이 정말 살짝이지만 짰구나 그게 느껴집니다. 이건 짠맛이 거의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맛 자체도 통밀가루 향이 확 나는데 이건 훨씬 고소한데 다만 식감이 그 우리 건강빵 식감이 살짝 나요. 그렇다고 해서 막 진짜 뭐 술빵 식감 그런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빵 식감인데, 아까 먹었던 빵들은 진짜 일반 빵하고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식감이었는데 이거는 살짝 난다는 거죠. 그래도 맛이 진짜 고소합니다. 이거는. 자, 마지막 5번째 메스테마 땡입니다. 자, 이거는 빵만 나와 있는 상품 이미지는 없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샐러드가 이렇게 올라져 있던데 제가 먹어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자, 그냥 빵만 먹기는 솔직히 좀 힘들었습니다. 자, 꺼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참 이미 먹어봤기 때문에 아는 맛이라서 참 먹기가 두려운데 자, 다시 한번 또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각오를 하고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또 그렇게 먹을만 해요. 무슨 맛이냐면 엄청 씹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이렇게 통으로 그냥 생으로 들고 먹기에는 좀 힘들 수 있는 빵이고, 반드시 구워서 이제 샐러드를 얹거나 해서 먹으면 꽤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앞에 빵들과 비교하면 이거는 완전히 맛이 다릅니다. 그냥 확연히. 제가 저 빵 처음 먹었을 때 저희 가족이 무슨 맛이야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1세기 인류에게 아직 이른 맛이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지금 먹으니까 또 제가 뭐 각오를 하고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먹을만해요. 좀 시긴 한데 다른 빵에 대안이 없다면 충분히 먹을 만한 빵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셨겠지만 굳이 다른 빵이 있는 지금 저라면 뭐 저 빵을 사 먹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맛 측면에서는 이 세 가지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포함한 이제 총 5가지의 영양 구성을 보시면 여기 도연땡하고 아빠빵은 포화지방을 0으로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사실 가래떡이 0.12가 나오는데 0일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극히 적다, 뭐 이 정도 근처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0은 아닐 것 같고요. 어쨌든 굉장히 낮은 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방 용량으로 비추어 보면 도연땡하고 이제 파수땡이 가장 낮긴 하죠. 예, 아빠빵도 굉장히 낮고요. 물론 이제 모두가 낮긴 합니다. 단백질은 이제 아빠빵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당은 또 도연땡이 가장 적긴 해요. 자, 그래서 영양 구성도 도연땡이 가장 좋고 또 이 세 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호밀빵인 것도 이 도연땡이에요. 그래서 영양 구성은 도연땡이 1등이다. 맛은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빠빵이 가장 맛있었어요. 게다가 심지어 아빠빵에는 홍국살까지 들어있다. 자, 그런 특이점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오늘 가장 추천하는 빵은 도연땡 호밀빵과 아빠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두 개를 오늘 시간에 콜레스테롤 높은 분들 드실 수 있는 빵으로 최종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냥 나는 샌드위치로 먹고 싶다, 또는 이거 사서 햄버거로 만들어 먹고 싶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빵에 들어갈 샌드위치나 햄버거 재료로 가장 좋은 거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가장 좋은 거는 토마토, 블루베리 같은 채소에 가까운 과일입니다. 자, 얘들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넣는다면 계란 흰자, 닭가슴살 이런 거 좋고요. 발사믹 식초 너무 좋겠죠. 자, 그리고 채소는 무한정 넣어도 됩니다. 이거는 뭐 넣으면 넣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2티어에 여기서 아보카도, 견과류, 땅콩버터, 올리브오일 요 4가지는 대부분 불포화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적게 올리죠. 하지만 안 올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탈 거를 대중교통으로 바꿔야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들도 전혀 안 올리는 건 아니에요, 콜레스테롤을. 하지만 분명히 LDL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이라도 이거 분명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지만 얘들을 너무 많이 먹는 건 좋지 않다. 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방은 먹을 일이 있을 때 이런 건강한 것들로 먹자, 그런 개념으로 이 4가지가 2티어다 는 걸 잘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과일, 뭐 저당잼 이런 애들은 당뇨 환자들은 좀 주의를 해야죠. 하지만 오늘 시간에 LDL 콜레스테롤 높은 분들은 비교적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티어의 요 4가지랑 요 2가지는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드셔야 되는 겁니다. 이 애들은 너무 많이 먹을 경우에는 콜레스테롤도 오를 수 있는 거고, 이 애들은 당뇨 환자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식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콜레스테롤 환자들이 잘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베이컨이나 뭐 버터를 아예 통째로 바른다든지 뭐 잼이나 이런 거는 콜레스테롤 됐든 당뇨가 됐든 어디에도 안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 애들은 그냥 피해야 되는 3티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티어 적극적으로 넣으시고 2티어는 잘 생각해보고 넣으시고 3티어는 피하시면 된다는 게 오늘의 마지막 햄버거 샌드위치 재료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자, 우리 LDL 콜레스테롤 환자 가장 먹고 싶어하는 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빵을 먹으면서 콜레스테롤 낮출 수 있는지 그 원리부터 해서 수제 비건 호밀빵 먹방까지 여러분들께 전부 다 보여드렸고, 오늘도 세줄리아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